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자원과 공간좌표에서 공리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들, 정의들, 이런 것만 써서 증명하는 거 연습을 꼭 해야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뒤에 증명할 때 뭐 엄청 자주 쓰진 않지만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한 개밖에 없다. 그쵸? 정리해보면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지 않던가, 그 세 점에 대해서, 아니면 한 직선하고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던가, 한 점에서 만난 두 직선이 있던가,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이제 걔네를 지나는 평면은 한 개로 결정된다 이겁니다. 뒤에 써먹을 거예요. 유제 1번, 2번은 필요 없고요. 자, 이것도 있죠. 공간에서 두 직선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냐? 한 평면 위에 있거나 위에 없거나요. 일단 둘로 나누는 거야. 한 평면 위에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던가 평행하던가겠죠. 한 평면 위에 없으면 그걸 우리가 꼬여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꼬여있다의 정의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두 직선을 우리는 꼬여있는 직선이라고 합니다.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죠. 다른 말로 만나지도 않아. 그러면 얘가 지워지죠. 근데 평행하지도 않아. 그러면 얘가 지워지죠. 그랬을 때 얘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꼬인 위치에 있다는 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가 이 각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L이랑 M처럼 꼬여 있으면 그 각을 재기 힘들죠. 그래서 L을 천천히 평행 이동시켜서 M과 한 점이 만날 때까지 움직인 다음에 이 각을 사이각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내죠. 직각이면. 오케이, 이거 중요해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볼게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를 뒤에서 써먹을 거야. 얘 꼭 알아둬야 돼요. 직선하고 평면은 위에 있던가, 그러니까 완전히 평면 위에 포개져 있던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던가 평행하던가죠. 근데 여기서 평행하면 내가 알파 위에 있는 어떤 직선을 그어도 L과 안 만나겠죠. 다 꼬여 있겠지. 그게 따름 정리입니다. L하고 알파가 평행하면 알파 위에 있는 어떤 직선을 그려도 L과는 만나지 않죠. 평행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 이따 개만 있을 거예요. 직선하고 평면이 평행한 순간 여기에서 네가 뭘 그리든 얘랑은 안 만납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중요하죠. 직선하고 평면하고 수직이다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 어떤 평면하고 어떤 직선이 수직이란 뜻은 내가 알파 위에 아무 직선이나 그어. 그러면 L과 M이 이루는 각을 재려면 M을 이렇게 슬쩍슬쩍 움직여야겠죠? 그때 얘가 수직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점을 지나는 거에 대해서 수직 다 수직인 거예요. 수직. 그러면 우리가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임을 보이려면 설마 모든 게 다 수직임을 보여야 되냐? 원래는 그렇죠. 근데 두 개만 수직이면 된다라는 거를 뒤에 가서 증명을 할 거예요. 그건 이따 보면 되고요. 어이구, 바로 나왔네요. 암기. 자, 잘 봐요.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과 수직이면 전체랑 수직이다. 다시 말해서 이 L이 M이랑도 수직이야. N이랑도 수직이야. 그러면 아무거나 그렸을 때 얘랑 수직이라는 거예요. 두 개만 수직이면 전체랑 수직이다. 왜냐면 이 말은 알파 위에 임의의 직선하고 L이랑 수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임의를 밝히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두 개만 수직이면 다 수직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증명 어떻게 하냐면, 자 볼게요. 일단 아무거나 이렇게 그려. 예를 들어 이렇게 C.
그러면 우리가 얘가 만나야 각도가 재기 쉽잖아요. L이랑. 그래서 이렇게 옮깁니다. C 프라임 얘를 지나도록. 그쵸. 알파 위에 임의의 직선 C에 대하여 O를 지나면서 C의 평행한 직선을 C 프라임이라 하자. C 프라임 잡았고요. 아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C가 뭐 있나 봐 이렇게. 그때 얘를 지나고 C 프라임을 하나 그은 거죠. C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있겠지. 근데 걔랑 평행하게 C 프라임을 딱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위에서 이 세 직선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얘네랑 다 만나는 걸 하나 쓱 그어. 물론 여기서 안 만나는 거. 그 다음에 그 점을 A, C, B라고 뒀습니다. 그 다음에 L 위에 대칭이 되는 두 점을 잡아요. P, P 프라임. 그러니까 OP랑 OP 프라임이랑 길이가 같게끔 잡으면 M은 수직인 게 보장이 돼 있죠. 근데 얘네 둘이 같아. 그러면 얘랑 얘랑 같죠? P는 PA 프라임. 다시 똑같이 P, B, P 프라임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얘가 P, P 프라임의 중점이니까 당연히 얘도 같겠네요. P, B는 B, P 프라임. 근데 A, B가 공통이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각이 같을 거고 이 각이 같을 텐데 그쵸? 얘는 공통. 얘랑 길이가 같아. 그러면 SAS 합동을 찾을 수 있죠. P, B, C랑 P 프라임 BC랑 합동이네요. 여기는 A로 했네요. 똑같죠? 이렇게 해도. 그래서 결국에는 얘랑 얘랑 같아진다. 얘랑 얘랑 같아진다. 다시 말해서 얘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중점에 선을 내렸죠. 이러면 수직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거나 그렸는데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평면이랑 수직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끝났죠? 6번은 어떻게 증명하면 되죠? 똑같이 증명하면 되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7번 볼게요. 이건 할 줄 알아야 돼요. BC가 AMD랑 평행한 거 보여야 된다. 그러면 얘 원래 정의는 AMD 위에 임의의 직선하고 BC가 수직이라는 소리인데 이걸 밝히기 어려우니까 위에 정리에 의해서 AMD 위에 있는 직선 중 두 개랑 수직인 것만 밝혀도 전체랑 수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뭐 알기 쉬운 걸 해야죠? 아무래도 AM이랑 MD겠죠? 다시 말해서 AM이랑 BC랑 수직하고요. MD랑 BC랑 수직하기 때문에 AMD랑 BC랑 수직하다 이거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 뜻은 여기 위에는 뭘 잡아도 얘랑 수직이라는 소리잖아요. 아무거나 AD가 있죠. 얘 위에는 따라서 AD가 BC랑 수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끝. 다음 두 평면의 위치관계 아주 쉽습니다.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왜냐면 안 평행하면 무조건 만나요. 그때 교선이 생기겠죠. 그리고 얘도 중요. 두 평면이 평행하면 내가 여기다가 뭘 그려도 이 직선하고 이 평면은 평행하겠죠. 이것도 이따가 받아들이면서 쓸 겁니다. 밑으로 가볼게요. 2번 중요하죠. 봐봐. 평행한 두 평면이 있어요. R이 감마가 관통을 해. 교선 LM이래. 평행함을 보이래요.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 뭘 보여야 되죠? 1번. LM은 한 평면 위에 있음을 일단 보여야 돼요. 2번. LM은 안 만난다는 걸 보여야 돼요. 왜 이 두 개를 보이면 되냐? 앞에서 했잖아. 여기. 안 만나. 평행도 안 만나는데 한 평면 위에 있어. 그럼 평행한 거잖아. 한 평면 위에 있는데
안 만나면 평행한 거잖아요. 그니까 이 두 개를 밝히면 된다. 1번부터 밝힙시다. LM은 한 평면이 자명하죠. 이건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감마 위에 있어요. 완료. 이거란 거예요. 다음 LM이 안 만난다는 걸 보여야 돼요. LM이 왜 안 만나죠? 당연히 안 만나죠. 왜? 알파 베타가 평행하니까. 이거는 여기서 했었죠. 얘랑 얘 두 개 같이 쓰면 되죠. 뭔 말이냐? 두 평이 평행하면 L이랑 베타는 안 만난다라는 거 알죠? 제일 처음 배웠던 거. 얘 때문에. 근데 L이랑 베타가 안 만나면 베타 위에 임의의 직선하고 L은 안 만나요. 그러니까 L하고 M은 안 만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얘도 똑같아요. 평행함을 보이래. 뭐 보이라고? 1번 안 만난다. 2번 한 평면 위에 있다. 한 평면 위에 있다. 자명하죠. 왜? 베타 위에 있잖아. 안 만난다는 거 어떻게 밝히죠? 어떻게 밝히죠? 안 만난다는 거? 얘를 써먹어야죠. L하고 알파랑 평행이야. 그럼 알파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M 잡아 끌어. 그럼 L하고 M하고 안 만난다 이거죠. 왜? 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됐다. 3번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얼마 안 남았네. 3번 볼게요.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지나고 평면 알파에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한데 그걸 포함하는 평면은 알파랑 평행함을 보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평면이 그러니까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거 이 두 개를 밝히면 됐었는데 평면이 평행하다는 거는 어떻게 밝혔어요? 어떻게 밝혀야 돼요? 앞에 있었죠. 평면이 평행하다는 걸 밝히려면 안 만난다는 걸 밝히면 돼요. 안 만나면 평행한 거니까. 그러면 만난다고 가정하고 모순을 밝혀야죠. 만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M이랑 알파가 평행하면 알파 위에 뭘 잡든 M이랑 안 만나야 돼요. M에는 안 만나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 봐봐. 논리 전개가 되게 어려워요. 봐봐. 일단 첫 번째 목표. 만난다고 해봐. 교선 N을 가진다라고 해봐요. 귀류법 쓰는 거죠. 가진 순간 베타랑 아니지. L하고 알파랑 수직이지. 그러면 내가 얘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L이랑 안 만나야 되지. 왜? 요거 또 쓰잖아요. 그러니까 평행하다랑 안 만난다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L이랑 N은 안 만나요. 맞죠? 근데 LN은 둘 다 베타 위에 있어요. 그니까 LN은 평행한 거예요. 안 만나는데 한 평면 위에 있으니까 평행한 거죠. 같은 방법으로 M이랑 N도 평행해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LMN은 다 평행해야 돼요.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라서. 이런 만나면 안 되잖아. 만났네? 모순! 따라서 평행하죠. 됐죠? 12번.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알파가 베타랑 평행하고 베타랑 감마랑 평행하면 알파랑 감마랑 평행함을 보라. 이건 평면이라서 그렇게 자명하지 않은 거죠. 12번. 알파, 베타 평행하고 베타, 감마 평행하면 알파, 감마가 평행함을 보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봐봐.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요.
아까랑 똑같이 여기 위에 좀 피해서 만나는 두 직선을 그려요. MN.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얘랑 얘밖에 없어요. 근데 얘니까 당연히 M은 베타랑 평행할 거고 N도 베타랑 평행할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살짝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 MN이 감마와 만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MN은 감마하고 평행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자명이 베타랑도 평행하지 않아. 왜? 베타 감마가 평행하거든. 얘가 이렇다고 해봐. 그럼 얘가 당연히 얘도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는 거죠. MN이 베타랑 평행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MN은 감마랑 만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M은 감마랑 평행, L은 감마랑 평행. 두 개랑 평행하네요. 앞이랑 감마랑 평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명각은 어떻게 정의되냐? 교선에서 수직인 거 퍽퍽 올려서 이 크기가 이명각의 크기.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모양을 만들어야 두 평면이 수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 봐봐. 직선 L이 평면 알파의 수직이래. L이 알파에서, 아니, 이 그림 보지 마. 이거 보지 마. L이 알파의 수직이래. 그럼 L을 이렇게 꼽겠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있어요. 오,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있대요. 얘가 알파랑 수직함을 보여요. 자, 1번. 교선을 M이라고 주겠습니다. 이 선. L과 알파의 교점은 여기 뭐 교점이 있겠죠. 5라고 둡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 L이 알파랑 수직이지. 그럼 L은 M이랑 수직이에요. 왜? L이 알파랑 수직이라는 건 알파 위에 어떤 직선을 갖다 놔도 L이랑 수직이라는 소리잖아. 알파 위에 M이 있죠? 그러니까 L이랑 M이랑 수직이에요.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위에 거 가려. 이 L 베타 무시해. 그 다음에 5에서 L을 말고 M이랑 수직인 직선을 아무거나 하나 그려요. 얘는 L이랑 수직인지 몰라. 이걸 N이라고 줄게요. 우리가 아는 건 얘밖에 없어. 그리고 N은 알파 위에 있어. 오케이? 왜 이걸 만드냐? 아까 이 도형을 만들어야 각을 잴 수 있다 그랬잖아. 이 도형을 만든 거죠. 이렇게. 그러면 LN이 이루는 각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이죠. 그쵸? 근데 L은 알파랑도 수직이야. 그러니까 L이 알파랑 수직이야. 그럼 알파 위에 어떤 거 갖다 놔도 수직이잖아. 그럼 얘도 수직이네요. 수직인 이유가 다 달라. 얘는 왜 수직이야? L이랑 알파랑 평행해서 L이랑 M이랑 수직인 거야. 얘는 왜 수직이야? 그렇게 잡은 거야. 이 위에 있도록. 이렇게. 얘는 왜 수직이야? 얘니까. 그니까 수직인 거죠. 왜? 알파 베타 이루는 각의 크기는 LN이 이루는 크기니까. 여기서 수직인 거 올리고 수직인 거 올리고 이 각도가 이루는 각도잖아요. 그쵸? 다음 14번. 알파 베타가 수직이야. 이거 써먹어야죠. 베타 위에 한 점에서 알파 베타의 교선의 수선을 내렸대요. AO랑 알파랑 수직인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될 건 AO랑 알파랑 수직인 걸 보여야 돼요. 그러면 알파 위에 두 개 직선하고 AO가 수직인 거 밝히면 돼요. 하나가 뭐겠어? M이겠죠. 그럼 하나 더 잡아야 돼. 그러니까 알파 위에 있는 직선을 하나 잡아야 되잖아. 알파 위에 있고 O를 지나면서 M이랑 수직인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뭔지 모르겠으나 그걸 N으로 줄 거예요. 그럼 N은 알파 위에 있으면서 O를 지나고 M이랑 수직인 이 직선이 되겠네요. 근데 알파 베타가 수직이래잖아.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정체가 뭐야? 여기서 수직 해서 이 각도잖아. AO랑 N이 이루는 각. 왜? 정의잖아, 정의. 이거. 근데 수직이래. 그럼 이게 90도라는 소리잖아. 그니까 AO랑 N이 수직인 거예요. 얘 때문에 얘가 수직인 거야. 얘는 잡은 거고, 얘는 문제에서 내린 거고. 그러면 AO라는 놈은 M이랑도 수직이고 N이랑도 수직이죠. 그러니까 MN을 포함하는 평면인 알파랑 수직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15번까지 하면 되겠네요. 삼수서는 교과서를 그대로 읽으면 돼요. 내가 교과서 읽어주는 것밖에 없어서. 마지막 문제 15번. L이랑 알파랑 수직임을 보여라 라는 거네요. 그러면 알파 위에 두 개 직선 잡아서 L이랑 수직인 거 보이면 돼요. 두 개 뭐겠니? 얘랑 얘겠죠. M의 정의는 알파 베타의 교선. N의 정의는 알파 감마의 교선. 우리의 목표는 이걸 밝히면 이걸 밝혀지는 거죠. 얘 먼저 밝혀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썼어요. 알파랑 베타랑 수직이야. 그러면 이 위에 한 점 잡아. 뭔지 몰라도 각각 PQ 베타 위에 있고 P랑 수직인 직선 하나 그려. 알파 위에 있는 거 하나 그려. 여기도 하나 그려. 여기도 하나 그려. 그릴 수 있잖아. 지나고. 그죠? 미안. 다시. 미안. 다시. 알파의 수직인 거 써먹으려면 알파 위에 한 점 잡고 수선을 내려요. 뭐 QR이라고 줄까요? 근데 알파 베타가 수직이죠. 자 위에 문제 봐봐. 알파 베타가 수직이야. 근데 평면 알파 위에 한 점에서 교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 똑같네요. 그러면 AO가 전체랑 수직이었죠. 그러니까 평면이 수직이면 교선의 수선을 내리면 자동으로 평면하고 수직이라는 거잖아. PQ는 베타랑 수직해요. 왜? 14번 때문에. 그러면 PQ는 베타 위는 어떤 거랑도 수직이기 때문에 L이랑 수직. 같은 방법으로 QR도 L이랑 수직하겠죠. 이때 물론 QR은 감마랑 평면 수직이겠네요. 여기서 반대로 L은 평면 PQR이랑 수직이네요. 얘 뭐야? 알파죠. 그러니까 알파가 L이랑 수직인 거죠. 14번을 쓰기 위해서 P를 잡고 이 선분의 수선을 내린 거야. 교선에. 그러면 자동으로 베타랑 얘랑 수직. 베타랑 얘랑 수직. 감마랑 얘랑 수직이 되니까. 그냥 수직이 되니까. 평면 직선 수직. 그러니까 여기 위는 어떤 거? 얘랑 수직. 얘랑 수직. 그러니까 얘랑 수직한 거지. 왜? 얘가 얘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끝!